결국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 목표 달성하고 살려고 그러면 잠을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잠을 어디서 줄여야 될까? 새벽 시간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나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새벽 시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제 실시간을 좀 보여주면서 사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5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또 지켜보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은하님은 항상 미라클 모닝을 고수하는 편인가요? 어떤 식으로 아침 시간 쓰세요? 궁금해 하시는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아침을 일찍 깨워도 보고 아니어도 보고 그 경험들을 두루두루 해보니 느낀 점들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모닝 루틴은요,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몇 시에 깨는지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4시에 깨고요, 어느 날은 5시에 깨고요, 어느 날은 7시에 깨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막 제한하기보다는 눈이 떠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루틴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를 그리면서 마음속으로 사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좀 시작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깨요. 그리고 나면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잠에서 깨는 그 뒤척임 속에서 결정을 좀 하거든요. 일어나면 나는 일단 씻자. 그리고 너무 요즘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 한 잔 마시자. 그리고 너무 피부가 푸석푸석해졌으니까 팩을 좀 붙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어나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물도 마시고 양치를 먼저 하는구나. 양치 먼저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유산균, 뭐 영양제 이런 것들 먹고 그리고 나서 팩 하나 붙이고 책상 앞에 앉아요.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그때부터 하는 것들은 조금 날마다 다르긴 한데 말씀을 아예 보고 시작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들은 솔직히 넘어가는 날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깨서 가장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깨다 보니까 그거를 딱 시작하는 편이에요. 보통 5시쯤에는 깨는 편이다 보니 5시부터 아기를 깨워야 되는 7시까지 그 2시간이 제가 생각하는 저에게는 미라클 모닝인데요. 그 미라클 모닝 동안은 정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정리하고 집필하고 기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무슨 약속했지? 얼마나 이행이 됐지?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그간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다시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가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정말 생각을 충분히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또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시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때 부정적인 거 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켜가지고 막 그때부터 되게 슬프고 막 무섭고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는 그런 이상한 뉴스들 그런 거에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때는 인풋을 하더라도 설교를 듣는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내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다든지 내가 사람들한테 오늘도 희망과 동기부여와 뭔가 좋은 메시지를 주려면 나는 오늘 어떤 것들을 먼저 흡수했는가 이걸 점검을 하면서 나쁜 생각이 아침에 첫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 철저히 차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5시에 깨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7시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그때부터 아이를 챙기는 이 삶을 조금 오래 했거든요. 아이가 벌써 10살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난 이후를 생각해도 그렇게 산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10대 때부터긴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고 살았는데 이렇게 아침을 좀 일찍 깨워보니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사는 저한테 경고한 건강 전문가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밸런스 있게 들으시면 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에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또 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느끼는 미라클 모닝의 선명한 장점 3가지는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내 하루를 되게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그 운전하는 느낌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헐레벌떡 깨서 정신없이 몸을 차에 태우고 또는 대중교통에 태우고 막 헐레벌떡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나를 끌고 가는 건지 내가 하루를 끌고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그려가야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걸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시각화를 하고 그대로 하루를 가능한 오차 없이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주는 효과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살았다라고 했을 때에도 반성을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루를 살 수도 있지만 사라진 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침을 먼저 깨워서 먼저 생각을 단정하게 정돈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면 그 생각대로 내 하루가 끌려간다는 느낌. 그 느낌 너무 좋고요. 아침을 이렇게 0으로 리셋하는 게 제 성질 중에 하나거든요. 심지어 성격 검사에도 나와요. 매일 아침 깨면 어제까지는 0이 된다. 그게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겸손해져요. 어제까지 뭔가 내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0으로 만들고 나니까 그래, 다시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신선하게 새로 시작하는 기분 있잖아요. 그게 되게 기분이 좋고, 다르게 말하면 어제까지 또 망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내가 어제까지 분명히 좀 잘 먹으려고 했는데 나는 또 돼지런을 했어. 이렇게 느끼는 날은 그래,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30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 모든 게 다 0점에서 시작인 거야 라고 하면 뭐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0점 조절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세 번째 장점은요, 하루가 길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말씀 주신 건 것 같은데, 24시간이 우리한테 허락이 됐다면 결국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조금 더 내 삶을 쥐어짜가지고 탁월해지고 싶은 엑스트라 노력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 시간은 어디서 빌려와야 될까요? 결국은 잠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좀 동의해요. 저는 영원히 잠을 줄이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고를 많이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단명했다. 뭐 이런 결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일을 끌어다 쓰는 거를 늘 반복하면서 나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빨리 죽더라고요, 많이. 그거를 막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는 아니어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영상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스스로한테도 좀 경고하는 편이에요. 너무 잠을 줄이고 막 하루에 4시간, 3시간만 자는 거를 평생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살면 그게 과연 건강에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믿고 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되게 탁월하게 잘 하고 싶은 욕심이 딱 들어왔고, 약간 프로젝트처럼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시험이야. 근데 이 시험은 꼭 잘 보고 싶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좀 쉴 예정이야. 이럴 때는 한 달 정도 정말 몸을 갈아 넣는 건 좋더라고요. 그때는 단기적으로 정말 빡 충전해가지고 잠을 좀 줄이고 내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그리고 스스로 축하도 하고 효능감도 느끼고 좀 쉬었다가 다시 달리고, 요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좀 하루를 길게 쓰고 싶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의욕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 라는 시절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잠 줄여가면서 새벽 시간을 온전한 몰입의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나를 위한 시간, 그런 시간으로 쓰는 거 완전 강추해요. 자,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깨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제가 되게 선명하게 느낀 단점은 한 5시부터 10시까지 엄청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면 묘하게도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 9시부터 한 2시까지 달리고 2시에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피곤한 시점이 가장 사람들이 생생할 때 와요. 그래서 모두가 출근해서 가장 이제 의욕이 넘치는 그 시간에 나는 졸려. 그래서 이 시간에 졸리면 안 되는데 하는 아찔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중요한 강의가 있다거나 내가 오늘은 온전히 10시부터 시작되는 일정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늦은 밤까지 뭔가를 소화해야 된다 하는 날들은 아침에 뒤척뒤척 하면서 깨려고 할 때 안 돼, 오늘은 조금 더 자야 돼. 그래야 내가 10시에 졸리지 않고 2시에 졸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졸리는 모먼트를 좀 조절하려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너무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늙어요. 폭삭 늙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봐요. 막 안색이 안 좋아. 요즘 어디 아파? 계속 무리하는 거 아니야? 왜 입에 빵꾸가 났어? 여드름이 많아졌다. 살쪘네. 푸석푸석해.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너 못생겨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회복할 시간을 너무 몸에 주지 않고 무리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미래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구나 라는 거를 몸으로 느낀 적이 좀 많았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나는 4시간만 자겠어. 글쎄요. 그렇게 사는 거를 주장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의견을 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자, 또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삶에 펼쳐졌나요? 뭐 후기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어떤 열매들이 있다면 공유해줬으면 좋겠어요.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요. 뭐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돌아보면 제 삶에 좀 중요했다라고 하는 궤적들은 다 그때 태어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 때 공부를 되게 잘 하고 싶었을 때 정점을 찍은 성적표들이 있어요. 전 과목을 다 맞았다든가 올해입부를 받았다든가 전체 수석을 했다던가 뭐 이랬을 때는 어김없이 잠을 안 잤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나는 어떻게 그런 괴물 같은 성적표를 만들었을 수 있을까? 괴물같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학생 시절도 그랬었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도 뭐 예를 들어서 SNS 채널을 운영을 잘 한 것 때문에 삶이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채널은 언제 그렇게 글을 썼던 거냐라고 하면 새벽 4시예요.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던 게 2015년이었는데 그때 정말 바빴어요. 정말 학교가 너무 타이트했고 교수님이 너무나도 숙제가 많은 그런 연구실이었고 그래서 SNS를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는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보니까 그때 쓸 수 있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학교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기 전까지는 글을 쓰고 정리해서 업로드 해놓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를 쭉 이어가면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요즘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책 때문이에요. 요즘은 책을 쓰는 것을 위해서 제가 잠을 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책 집필에 온전히 시간을 투여하는 새벽 시간이 좀 많이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또 하늘에 맡기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좀 다하고 있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오코목달 수업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코목달 수업도 새벽을 깨워서 준비한 시간이 거의 6개월? 진짜 긴 시간 준비했고 긴 시간 테트리스 했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 내용들을 어떻게 말씀드리면 더 맛깔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해가 잘 되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움직이실까?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하나하나를 완성하려고 칼을 갈다 보니까 그건 언제 했느냐? 다 새벽 시간에 하긴 했어요. 그래서 삶의 성과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돌아보면 의미가 있었던 열매들은 그 새벽 시간에 태어난 것들이 맞다. 그래서 다시금 새벽을 깨우는 것이 피곤하기보다는 기대가 된다. 다시 새벽에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현상이 다시 시동이 걸릴 때면 아, 나 또 뭔가 해내려고 하나 보다. 그냥 전조 증상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욕심에 의해서 하지 말자.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자. 그러니 기도하고 시작하자. 요거를 좀 정돈을 많이 하고 마음의 중심 점검하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졌어요. 많이 도착했었던 미라클 모닝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단점 뭘까요? 어떤 루틴으로 살고 있을까요?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에 내가 정말 뭔가를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도해보시는 건 정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강추를 드리고 싶고 다만 그렇게 너무 스스로를 옥죄다가 또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체력이 힘들면 그거는 또 내 삶의 밸런스가 그거랑 맞는 건지는 체크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병원 같은 데 가서 제 바이오리듬 같은 거 보면 새벽이 많이 유리한 사람이라고 실제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누군가는 또 이게 반대로 돌아가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하니까 이게 꼭 정답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그래 내가 하루 24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그게 아침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내가 온전히 나한테 몰입하고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나만의 2시간 있나?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아침 시간으로 설정하는 거 그거의 장점은 저는 분명히 느끼긴 했다.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면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이 소통해 주셔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너무너무 신이 나는데 오늘도 함께 좋았던 점 또는 궁금한 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